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죠. 예비 경선은 끝났고 9월부터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초반에는 이재명 1강으로 이제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재명, 이낙연 2강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재명 후보가 부동의 지지율 1위다 보니까 반 이재명 후보들이 연합을 해서 단일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생각보다 강력한 화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당내 여론조사, 민주당 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낙연 후보가 50몇 %,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0몇 %로 더블 스코어로 이낙연 후보가 이긴다. 이런 내용이 떠돌기도 했는데요. 기사에 나왔던 오마이뉴스가 이제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기사에 수반된 선호도 조사의 수치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될지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이제 두 후보,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치열하게 다투면서 상호 비방전,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명락대전이라는 신조어도 등장을 했죠. 전통적으로 여당에서는 후보 경선에서 심하게 내부 총질하거나 이런 걸 좀 꺼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치열했던 당내 경선 네거티브전은 아무래도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었겠죠. 노무현 정권 때 야당인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당내 경선에서 이제 보통 유력 후보, 1등 후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1대1로 맞붙어서 치열하게 다투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유력하다 보니 크게 흥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낙연 후보 쪽이 좀 강력합니다. 원래 작년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로 인기가 꽤 있었고 총선에서 이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꺾었죠. 민주당이 총선 완승 차지했죠. 차기 대선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백신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여권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이낙연 후보 인기 별로 요즘 신통치가 않은 편이죠. 특히 이제 대선 경선 전국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낙연 후보의 공격력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망언들, 백제, 호남은 집권할 수 없다, 이런 발언들, 이거 공격하고,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이런 거 공격을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내부 총질입니다. 이낙연 캠프 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철거민을 폭행했다. 장애인 민원인과 싸웠다.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얘기들인데 이걸 줄줄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기에 이재명 지사는 자질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는 원래 네거티브에는 웬만큼 익숙한 사람인데 참 이번에는 좀 꽤 열을 받은 모양입니다. 견디다 못했는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거티브 휴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제 공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낙연 후보는 또 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철거민과 몸싸움을 했다, 주민한테 갑질을 했다 반말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시민에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공격을 하고 이 지사는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낙연 후보 쪽은 계속 합니다. 거기다가 또 캠프 쪽에서 그쪽 캠프에서는 이재명 안 되면은 경선 불복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민주당원들이 윤석열을 가서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경선을 불복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실시하는 그 경기도민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거에 대해서도 가짜 공정이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명락대전의 성적표 좀 알아보니까 정치평론가들이나 주변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상처를 입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야 워낙 사이다다 막말 좀 또 한다 이런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이번 네거티브에 휘말려도 크게 이미지 손상은 입지 않는데 이낙연 후보는 원래 좀 신사적이고 친화력 좋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미지에 손해를 많이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이런 이미지 손상을 예상하지 않고 네거티브전에 뛰어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 낮았던 것, 그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카리스마와 리더십 이런 걸 국민에게 좀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원로 정치인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돼야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은 뭐 자기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노무현처럼 이제 뭐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정치인은 현재 후보 중에 이재명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은 국민의힘 원로들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별 좋아하진 않지만 정권 교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뭐 양쪽 다 여야 모두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 본선 경쟁력은 이재명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런 얘기,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캠프 참모라도 일단 신사 이미지를 좀 잃더라도 카리스마, 리더십, 야당과 맞설 수 있는 뭐 투쟁력, 그리고 뭐 본선 경쟁력 이런 걸 보여주려면 네거티브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락대전 결과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양강구도를 확실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당원들한테도 저 정도면 이제 야당하고 싸워도 밀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낙연 후보 쪽이 예상외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좀 재미없는 거 아닌가 민주당 경선 그랬는데 예상외로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민주당 얘기를 좀 길게 늘어놓았는데요. 아마 월간조선 독자분들은 이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돼야 정권 교체에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길 바라고 있을까? 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필승 카드로 누구를 내세워야 할 것인가? 제가 요즘 이제 취재를 통해서 만난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야권이 좀 유리해 보이더라도 올해 하반기, 아직 뭐 대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죠. 하반기만 해도 이 판을 뒤집을 만한 변수가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론 장악입니다. 이번에 언론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자한테 하도록 하는 이런 법을 만들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을 민주당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과거에도 미디어를 장악하고 여당이 미디어 장악하고 편파 보도를 주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방법에 당했던 지금 야당 정치인들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언론 장악으로 인해서 판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 문제입니다. 그 원로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게 좌파는 마타도어의 고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좌파가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마타도어의 방법을 막 연구하고 계속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이슈가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고 이제 그게 표심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들 군대 보내는 문제, 뭐 비선 논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어떻게든 개입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에 북한이 뭐 핵 도발을 하겠다 이런 위기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문재인 정부와 미국과 가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막 평화 분위기 한반도 평화 분위기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 갑자기 하겠다 뭐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앞두고. 일부에선 이런 거를 옛날 북풍, 옛날에는 이제 보수 정권이 북한을 통해서 이제 안보 위기를 좀 조성을 하면 보수 정권에 유리하게 되니까 뭐 이런 걸 북풍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신북풍, 좌파가 이제 그 북한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거 이런 걸 좀 신북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재명 지사, 뭐 이낙연 전 대표 둘 다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자가 발전하다 보니까 두 명 다 진흙탕 싸움, 네거티브, 마타도어의 고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양쪽 캠프 모두. 그러니까 야당 후보는 누가 되든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길 바란다는 얘기도 있죠. 이분이 되면 이제 친문, 뭐 친이낙연 빠져나갈 거고, 뭐 심지어 윤석열을 찍을 거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워낙 뭐 개인적인 이슈, 공격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분이 되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뭐 국회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언론 장악, 뭐 마타도어, 북한 이용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권은 이 여당 민주당 내부의 이런 네거티브전, 진흙탕 싸움을 기회로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선,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